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경열 기자입니다. 국내 금융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얼마 전에 빚을 갚지 못하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이슈픽에서 다뤘잖아요. 네, 그만큼 국내 금융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원인도 있는 건가요? 네, 얼마 전 한국은행이 금융안전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금융 상황의 전반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금융안전 지수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금융안전 지수는 연체율과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수, 신용부도 스와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종합해 데이터를 설정하는데요. 지수가 8 미만이면 정상, 8에서 22면 주의, 또 21을 넘어서면 초과로 단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금융지수는 8.3을 기록하며 10일이었던 2016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주의 단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건데 이 정도라면 국내 경제 여건이 많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안정지수는 가장 위험 수위에 올랐던 건 역시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당시엔 최고치인 100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50대를 넘어섰다가 최근엔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주의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이 경우 갑자기 기업이 연달아 신용에 이상이 생기거나 경기가 나빠져서 가계 상황마저 좋지 않다면 부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 가계 부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으니 금융 안정지수에 더 영향이 갈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의 이번 1분기 부채 비율은 80.8%로 78.1%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 2%포인트 넘게 상승했는데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 역시 9.5배에서 4.7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자 보상 배율이 낮아졌다는 건 지난해 1분기에는 기업이 은행에 갚을 이자에 비해 9.5배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올 1분기에는 4.7배의 영업이익만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 보상 배율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그래프만 봐도 올해 1분기에 급격하게 떨어진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만큼 기업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능력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이 아예 1 미만일 경우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 기업으로 여기는데요. 여기에 3년 연속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력 자체를 상실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한계 기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외부 감사를 받은 기업 22,869개 중에서 14.2%에 해당하는 3,236개의 기업이 한계 기업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2017년엔 한계 기업의 비중이 13.7%였는데 지난해 다시 0.5%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이렇게 한계 기업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현재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여파를 크게 받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한계 기업은 성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좀비 기업으로도 불리잖아요. 그만큼 위기에 봉착한 기업이 늘어났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대기업에도 이러한 한계 기업이 많았나요? 네, 비율로만 따지자면 중소기업보다 낮지만 대기업 중에서도 한계 기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선 14.9%가, 대기업 중에선 10.6%가 한계 기업으로 나타난 겁니다. 업종별로 봤을 땐 숙박 음식업이 35.8%로 한계 기업의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선업의 경우는 24%, 부동산은 22.9% 순이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의 경우 3곳 중 1곳 이상이 한계 기업으로 나타나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이 경기가 나빠지면 여가를 즐기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숙박 음식업에 가장 먼저 타격이 오잖아요. 앞으로 경기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져서 다소나마 한계 기업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 좋을 텐데요. 네, 문제는 앞으로 한계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계 기업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은 892개로 2017년보다 30개 가까이 증가했고 잔류기업 역시 2,344개로 100개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반면 한계 기업에서 이탈한 경우는 768개로
879개였던 2017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중 실제 한계 기업이 되는 비율도 53.8%에서 63.1%로 올라갔는데요. 한계 기업의 여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계 기업이 빌린 돈은 107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계 기업의 여신 비중이 커질수록 금융 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이런 한계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자금을 투입해 한계 기업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IMF 당시엔 한계 기업이 포화 상태가 돼 결국 줄도산의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더욱이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한계 기업의 증가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퀀텀 점프입니다. 퀀텀 점프는 원래 원자에 에너지를 가하면 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뛰어오르는 물리학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퀀텀 점프가 경제용어로 쓰이게 되면 기업이나 산업이 단계를 뛰어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 성장의 결실이 꾸준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 퀀텀 점프를 했다 혹은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를 다른 말로는 대도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대도약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도 퀀텀 점프를 했으면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퀀텀 점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러한 청신호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사업에 정체기가 왔을 때 위기의 원인을 즉각 알아채고 사업 구조나 사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만 비로소 퀀텀 점프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기업 역시 퀀텀 점프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록 지금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이 같은 시도가 결실을 맺어 하루빨리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날이 오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분명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한계 기업과 같은 부실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기업은 물론 정부 역시 지금의 위기가 퀀텀 점프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른 위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경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